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이 정말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그 어느 곳보다 더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출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청두마도 봉쇄된다는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넘게 폭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체력이 약해 있기 때문에 작은 소식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추풍 낙엽처럼 모든 종목들이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한 MZ 세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 가장 많이 투자되어 있는 거래소 코스닥 시장을 넘어 또는 미국 시장에 투자한 서학 개미까지 손해를 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장외 주식은 체력이 가장 약한 주식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나빠질 때는 가장 먼저 자금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유니콘 관련 기업들이 반토막 난 상태가 바로 이 장외 주식입니다. 장외 주식에 커다란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코스닥 또는 이 거래소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전 세계 경제가 이 주식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하게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시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됨을 알고 그 여파는 미국의 금리 인상 또는 인플레이션 문제, 모든 것들이 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시장은 끝없이 추락의 연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가는 아무도 논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장외주식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고 올해 상장되는 주식이 아니라 바로 내년 내후년에 상장되는 이 장외주식을 공부할 찬스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시세표 큰 변동 없이 하늘을 마칩니다. LG CNS가 상장의 청신호를 알렸지만 도리어 가격은 79,000원에 내려왔고 두나무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때 시장에서 70만원까지 가던 주식이 현재 19만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코인 비트코인이 2,600만원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비썸도 마찬가지죠. 비썸코리아도 20만원대의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 양대산맥인 두나무와 비썸이 이 정도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장의 전망을 상당히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EVR 스튜디오 11,000원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EVR 스튜디오에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디바 리퍼블리카 54,000원대 자리를 지켰고, 야놀자 52,000원대 왔습니다. 야놀자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97% 매출액이 2분기가 성장했는데도 시장의 주가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뱅크 15,000원대도 계속해서 상장의 신호를 알리고 있지만 도리어 주식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악재를 어떻게 이 K뱅크는 이기고 넘어갈 것인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마켓 편당없이 40만원대. 당근마켓 요즘 사람들이 10만원, 10만 5천원에 나온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확인해 본 결과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돈이 정말 급한 직원들이 10주, 20주를 10만 5천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주고 이 가격은 현재 40만원대 가격을 지키고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주로 가격 전체를 혼돈식으로 주고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가격은 현재 40만원대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나도 84만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140만원의 기관 투자를 이끌었는데 그만큼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식들은 장이 좋아지면 반드시 올라갈 주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여겨보십시오. 마켓컬리 상장의 쟁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 가지 악재를 과연 마켓컬리가 어떻게 넘고 상장할 것인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 3만원 변동 없었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51,000원 턱걸이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4만원 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 주식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디프렌드 7,300원. 바디프렌드가 임원들 특히 오노 디스크를 넘지 못하면서 계속 하방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퓨라티스 9,100원대 자리를 지키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 적자 성장 기업들이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시기에 토스가 또다시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총 자본금이 1조 3,500억이다. 정말 끝없이 토스뱅크는 은행이기 때문에 자금을 유입받아서 이 돈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유상증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에코프렌트가 오랜만에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주주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양하게 사업의 확장성을 깨고 있는 SK에코프렌트도 내년에는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컬리죠. 앞서 말한 대로 컬리가 예비 상장 기간만 5개월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컬리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공정위 조사까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먹구름은 앉아 있습니다. 다만 이 마켓컬리가 뷰티 사업 관련해서는 상당히 호황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 구조만 잘 잡아간다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카마저 무너진 이 IPO 냉각기 시장의 자금으로 인한 IPO 직행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EVR 스튜디오가 79회 베니스 영화제 이머시브 경쟁 부문 공식 초청작 시인의 밤의 티저를 공개했죠. 다양하게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짚어가죠. 요즘 EVR 스튜디오 공시에 주당 4,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요 근래 유상증자가 아니라 2년, 3년 전에 발행돼 있는 유상증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경영 자금을 필요했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증자 결정을 했었죠. 요즘 15,000원에 거의 400여 원에 가까운 자금들이 VC들로부터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전혀 시장에 미치지 않는다. 그 당시에 자금 유치를 위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혼돈이 없길 바라고 기본적으로 EVR 스튜디오는 상장의 노름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1기업부터 170억 원이라는 돈이 EVR에 들어왔습니다. 제1기업이 15,000원에 투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GNT 파마가 과연 상장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데 IDMC로부터 GNT 파마 3상 지속 공고를 받았죠.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나 GNT 파마가 안고 있는 대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회사 내부적인 문제로 요즘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지정감사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상장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지정감사 시 안진회계 법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감사 특정 의견을 내지 않고 이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감사를 철회하고 다시금 감사를 받아서 적정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진회계 법인이 지적하여 적정 감사를 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었는가 보고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작년에 제다큐죠. 제다큐가 뭡니까? 반려견 치매약이죠. 이 제다큐가 매출액이 한 20억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매출액의 10분의 1 정도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제다큐어 매출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다큐의 해외 판권과 뇌졸중 치료 관련 국내 3상의 진행상에 따라 회사의 본질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는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 제다큐의 매출액 추이 또는 해외 판권, 뇌졸중 치료제의 3상 진행에 따른 본질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GNT 파마는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말 기준 한 42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VC들이 아니라 개인들이 연대되어 있는 곳들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았고 투자 주체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420억 원 중에서 150억은 부채 상환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연구 개발에 집중해야 될 중소기업에서 150억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들이 부채 상환에 사용됐다는 것도 나중에 심사 시 문제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가를 보시고 이 GNT 파문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주간의 장인식 시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고 좀 더 저축하는 마음으로 지켜본다면 장인식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